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번쯤 해외 취업에 대한 로망을 꾸셨을 듣는 청자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싱가포르 취업 이상과 현실. 저는 지금 홍콩에서 졸업 후에 싱가포르에 석사비 취업 목적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무려 1년간, 지금 1년간의 생활 동안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취업난이 얼마나 와닿는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선 왜 이런 싱가포르의 취업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이었나 생각해보면 싱가포르의 배경조사가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우선 싱가포르는 부산광역시만 합니다. 정말 크지 않아요. 면적이 771.33km 제곱이어서 거의 부산광역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무슨 주, 무슨 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Singapore, it's Singapore, capital is Singapore예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면 한 달이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거의 동네 주민들을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 관계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특히나 취업을 좌우시키는데 큰 영향이 바로 관시. 이 중국에서도 관시 관계라고 하죠. 이 연대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비용은 나에게 남는 건 경험뿐이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거의 0푼이에요. 현실에 남는 건 0푼. 뭐 기본 월급에 대해서 싱가포르에 대한 조사를 하실 때 뭐 구글에서 500이 기본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 잘하면 600도 가고요. 근데 이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갔을 때는 그래 뭐 생활할 때 뭐 400이면 400 안에 해결하지 않을까? 뭐 200, 300 이랬는데 더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월세가 기본이 200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현재 250을 주고 친구 한 명과 2명이서 총 2명만 이 아파트 임대해서 살고 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뭐 주방도 자유자재로 쓰고 거의 제가 혼자 쓰는 거랑 똑같아요, 아파트를. 그래도 그렇게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어서 되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강남바닥에서도 뭐 월세 150이면 충분히 좋은 데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150이면 방 한 칸, 진짜 쥐구멍만한 방 한 칸만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식비, 생활비, 숙식비를 다 합하면 기본 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500이라고 쳐봐요. 거의 초급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6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의 적자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면 싱가포르에서 살아나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난 취업할 거야. 뭐 취업이 왜 그렇게 어려워? 그냥 자신만만하게 뭐 CV 넣고 이력서 넣고 커버 레터 넣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쉬워질 텐데 뭐 취업 구하는 게 뭐 어려워? 뭐 알바 조금 하다가 취업 되면 그때 옮기면 되지. 정말 힘듭니다. 알바도 정말 구하기 힘들고요.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아무리 학교를 좋은데 나와도 누구에게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나 싱가포르인들은 싱가포르 자국민을 더 선호합니다. 이미 그들의 배경이 기본 국립대, 왜냐면 국립대가 전 세계 8위잖아요. 이미 자기 국가에 그런 명문대학교가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거기 졸업하고요. 미국에는 또 명문대가 또 있잖아요. 미국 뭐 20위 안에 드는 명문대 등등 유학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 그런 시장에서도 아무리 제가 해외에서 뭐 2-3번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해도 이미 틈새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베이스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취직을 했을 때 그런 취직 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 그리고 비자, 그런 워킹 비자 신청을 원조하는데 꽤 금액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부담하기 싫기 때문에 오히려 배경도 좋고, 그리고 싱가포르인이고 나중에 뭐 귀국할 일도 없어질 거고 오히려 좋지, 우리 자국민에게. 그래서 자국민들에게는 모든 기회가 주어지지만 외국인에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취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안겨주죠. 다음은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싱가포르인들은 주변 국가가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주변에 있어요.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싱가포르인들 기본이 4, 5개 국어를 금방 습득하고 또 금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동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미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키도 크고 뭐 장원영 같이 생겼고 인기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어도 잘하고 타밀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와, 정말 팔방미인인 거죠. 또 러시아 친구도 키도 크고 모델같이 생겼어요. 근데 러시아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기본으로 해요. 또 홍콩 언니는 싱가포르 영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중국어, 광동어 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세 분 다 석사 졸업 후에 바로 귀국했다라는 점. 취직이 안 돼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만큼 취업 현실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다음은 문화와 생활의 부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날씨, 아무리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도 한국만큼 사계절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국가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날씨가 정말 습하고요. 덥고 항상 사우나에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뼈, 고관절 이런 게 되게 쉽게 아파요. 뭐 하루 한 번 이제 제가 등산을 갔는데 2시간 했는데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정말 힘이 없었고요. 탈진하는 상태가 정말 금방 이렇게 들어요. 또한 집에서 거주할 때는 곰팡이 그리고 또 공기 환기의 중요성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이 점심에 제가 잠깐 학교에 등하교할 때 문을 닫고 가면, 창문을 다 닫고 가면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실, 욕조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씻어내야 되고 이런 단점도 있어요. 또 이제 샤워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하고 나갔는데도 학교만 가면 5시간 만에 찝찝하고 꿉꿉하고 뭔가 빨리 씻고 싶어요, 집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끝나면 행아웃보다는 그냥 집에 가겠다 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재미없는 사람이 됐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대체로 재미가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요. 또한 이 가격, 칵테일, 롱아일랜드 칵테일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술 한 잔에 3, 4만 원. 과연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럼 3잔을 시킨다고 하면 12만 원이 금방 나가겠죠? 친구 것까지 대신 내주면 24만 원 금방 날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집이 있는 친구, 집이 뭐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홈파티를 여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요. 모임도 거의 없어서 지루하고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되게 외롭고 집이 정말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